네, 총선을 10일 앞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고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오늘 호남을 찾았습니다. YTN이 실시한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무성 대표가 오늘도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그만큼 네. 수도권이 절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특히 새누리당이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인데요. 이번에 그 선거구 조정으로 해서 경기도가 8석이 늘어서 총 60석입니다. 예.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이 21석, 그다음에 민주당이 29석 해서 새누리당이 패배했던 지역입니다. 예. 오늘 거기서 이제 유세를 쭉 했고요. 야당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국정 발목을 잡아서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런 야당을 꼭 심판해달라. 이런 메시지로 전달을 했고요. 또 지역 현안인 수도권 규제 완화, 또 경기도는 그거 이제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2경부고속도로 빨리 착공하겠다. 이런 네.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판세를 보면은 새누리당이 지금 좀 마음이 좀 조급할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주의 영향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곳이다 보니까 또 네. 고학력층도 많고 직장인도 많아서 어떤 이슈에 민감하고요. 또 사회 비판적 의식도 강해서 여권에게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서 부정평가도 높은 편이고 정당 예. 지지율도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이제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거든요. 그런 예. 상황에서 이제 야권 지지층들의 심판 기류가 만만치 않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1대1 구도를 예상한다면 예. 새누리당으로서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야권의 후보 단일화 논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도권이 승부처로 보고 예. 김무성 대표는 아마 수도권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유세할 때 보면 이렇게 업어주는 걸 많이 하는데 업어주면 당선된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예. 특히 그 이정현 재작년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당선되면은 내가 꼭 업어주겠다. 그런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또 업어줬고요. 그 다음에 관악 재작년 보궐선거 있을 때 그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승리하면 내가 반드시 업어주겠다. 예. 이래서 아마 본인이 업어준다는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런 징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어준 후보들 네, 오늘도 당선되는지 좀 봐야겠네요. 네. 예. 부인 최양욱 여사의 이른바 목발 내조도 화제를 모으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다리를 이제 다쳐서 이제 예. 목발을 이제 짚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원래는 이제 사실은 이제 부인 최양욱 여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선거 활동을 돕거나 이제 외부적인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제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그림자 하는데요. 내조를 네, 하기로 그렇습니다. 유명했었죠? 말씀하신 이제 그림자 내조 예.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실제 지역에서 이제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사실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네.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이다 보니까 지역구 이외에 이제 전국 유세를 사실 다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아무리 이제 김무성 대표 또는 새누리당에 유리한 영남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 사실은 지역에 대한 일정 부분 선거 유세를 사실은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역 유권자들에게 반감을 사실은 줄이는 방법이긴 한데 지역에서 대표가 자리를 비우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직접 이제 지역에 부산 영도에서 네. 선거 운동을 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이제 행보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남편의 예.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남편의 합니다. 지역구를 지켜주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내조를 예전에는 이제 부인들이 펼치거든요. 예. 조용한 내조가 이제 미덕으로 여겨졌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적극적 참여, 지원. 그래서 아마 그 최양욱 여사도 그렇고, 그다음 안철수 그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여사도 선거 운동으로 등록을 하고 예. 직접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닷새 만에 호남을 다시 향했습니다. 호남을 자주 가네요. 예, 그만큼 예. 호남이 어렵다는 거겠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우열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야권이 지지 기반이라서 호남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김종인 대표가 이제 호남 전북을 찾아가서 예. 그 할아버지인 조부인 가인 김병로 선생님 동상과 지금 뭐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택을 그 옛날 그 생가를 찾아갔는데요. 조부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죠. 네. 예. 그 김종인 대표의 부친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김종인 대표가 그 김병로 그 초대 대법원장 그 설하에서 아마 자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각별한 예. 애정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김종인 대표가 호남 연고가 있다. 그래서 나는 호남 사람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행보를 한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인 대표는 오늘 호남 갔고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서울 유세를 펼쳤는데 이런 투트랙 전략이 유권자한테 좀 먹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분담을 하는 것이라고 할 예. 수 있겠고요. 이제 문재인 대표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 대해서 어쨌든 충분하게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제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이제 관심과 지지, 사실 그것의 상당 부분은 기존의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반감, 불신, 이제 이것이 사실 많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제 대권 주자로서 이런 이제 호남에서의 본인에 대한 이제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사실 깨기 위해서 예. 방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어쨌든 분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호남 방문은 이제 자제하고 예. 본인의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지세가 더 높은 수도권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수도권 유세에 오늘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세 장면들을 쭉 보니까 예전보다 더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으로 깨끗하고 맑은 건 좋은데 스킨십이 부족하다 예.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이제 오뎅도 먹으면서 본인이 이제 스킨십을 예. 하고 또 그 군인 장병들과 네. 함께 식사도 하면서 이제 스킨십을 늘어가고 있는 떡 먹고 오뎅 먹고 이런 네.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네, 그러면서 됐습니다. 친근한 네. 감을 이제 선거 유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국민의당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보면 안철수 대표가 기분이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안철수 대표 또는 국민의당이 상당히 이제 뭐 강경한 기류, 야권 예. 단일화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거부 의사도 밝히고 하면서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이제 국민의당에 대한 이제 그 지지세가 일정 부분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이제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당은 어쨌든 제3정당이기 때문에 기성 이제 양대 정당에 대한 이제 불만, 불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공천 과정에서 많이 불거졌거든요. 그것이 다시 한번 국민의당에 대한 이제 존재감 회복하는 데 네.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 세대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20대, 30대 또 40대의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50대와 60세 이상의 고령 유권자들에서는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쉽게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 어쨌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 비례대표 예. 정당 투표가 있어 정당 득표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제 계산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30석 문턱 넘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본다면 이제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는 어쨌든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사실 연동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이제 어느 한쪽이 많이 얻어가게 되면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나머지 부분은 일단 유동적인데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네, 총선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전이 지금 치열한데요. YTN이 실시한 격전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서대문을부터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정두원 후보가 41.8%,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후보가 31.9%로 정두원 후보가 아주 우세하고요. 경기 의정부 을을 보면요. 새누리당의 홍문종 후보가 40.2%,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후보가 23.6%로 홍 후보가 16.6%포인트 격차를 보이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초박빙입니다. 새누리당 장경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후보가 거의 똑같이 지금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기 좀 지역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종걸 후보 같은 경우에는 4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사실 이제 4선을 한다. 예. 굉장히 이제 흔치 않은 일이고 이제 5선에 도전하는 것인데요. 수도권에서 이제 5선 국회의원 같은 경우들이 보면은 새누리당에서 이제 이재호 의원 또는 이제 황우여 의원 같은데 황우여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했었어요. 예. 처음에. 그런 상황이니까 지역구에서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희상 의원 또 이미경 의원도 있는데 이미경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2번 정도는 비례를 했었기 때문에 예. 지역구에서만 내리 5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유권자들의 피로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존재감은 있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지세는 있습니다만은 예. 경쟁자인 새누리당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 정치 도의원, 신인이죠, 근데? 신인이긴 합니다만 예. 이 지역에서 시의원과 도의원 해가지고 총 6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제 텃밭을 갈아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경쟁 구도가 이어지고 있고 이 지역에 다른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후보가 약 10%포인트 정도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이종걸 의원의 지지를 제약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네. 하겠습니다. 이번엔 경기 김포 갑 여론조사 결과 좀 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김동식 후보가 37.7%,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44.4%로요. 김 후보가 6.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김포가 2개 선거구로 이번에 이제 조정되면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포 갑 지역은 이제 아파트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데요. 서민층이 많아서 아마도 야권 지지세가 좀 더 강한 지역으로 보이지고 김포 을 지역은 전통적인
그 마을이라서 아마도 예. 여권 지지 성향이 있는데요. 김두관 그 전 경남지사가 2014년 재보궐선거 때 예. 경남에서 김포로 이제 지역구를 옮겨왔습니다. 네. 그때는 물론 낙선했지만은 이번에 아마 지역 기반 그 선거구 조정 문제, 그다음 예. 지역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조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지방선거 이런 거 다 따지면 9번째 출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9번 예. 이제 이런 선출직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서 예. 가장 많이 이제 선거에 출마한 이제 인물로 기록이 된 상황이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이제 새누리당의 홍철호 후보와 겨루었는데 그때는 어떤 토박이 후보의 론에 밀려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전을 했던 상황이긴 할 텐데요. 예. 지금 상당히 이제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만회되었는지 또 이 지역에 맞붙고 있는 후보는 전 김포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또 만만치 않은 인물이거든요. 예. 어쨌든 승패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번엔 계속해서 인천 서구을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누리당의 황우여 후보가 32.7%, 더민주 신동근 후보가 27.8%, 국민의당 허영 후보가 12.3%, 무소속 홍순목 후보가 10%입니다. 표가 좀 분산되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요. 이 지역 보면은 좀 예측 불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선거구 조정 과정 속에서 분리된 선거구인데요. 공단이 있는 그 야권 지지 기반이 강한 곳입니다. 황우여 의원은 원래 연수 지역구에서 이 서구를 옮겨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지역 활동하는데 아직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신동근 후보는 이번에 세 번째 출마하는 후보입니다. 치과의사고요. 19대 때 40% 이상 득표를 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야권 후보들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그 신동근 후보가 그 황우여 후보에게 한 5% 정도 좀 뒤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야권 후보 단일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네. 황우여 의원이 이제 6선 고지에 네. 올라가기에 조금 힘겹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 그래프에 나오는 마지막에 이제 무소속의 홍순목 후보 약 10%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제 출마를 포기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후보가 사실 이제 무소속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여권 성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단일화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 남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가 네. 과연 단일화를 이뤄내느냐 여부 그에 따라서 어쨌든 중요한 선거 결과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권 연대가 변수였던 지역구를 봤고요. 이번엔 충남 서산 태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성일종 후보가 36.9%,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가 21.5%, 무소속 한상률 후보가 19.2%로 1, 2위 격차가 큽니다. 고 성한종 경남교 회장의 동생이죠. 성일종 후보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론의 흐름 좀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아마도 고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동정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19대 때도 성완종 회장이 이 지역에서 한 43%로 득표하면서 당선된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과 합당해서 새누리당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지역은 앞으로 충청권 전체 판세에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또 민주당, 자유선진당 4석, 3석, 3석 이렇게 균등하게 의석을 나눠 가졌는데 아마 새누리당 후보가 이 충남 지역에서 선전을 하게 되면 예. 충남 지역 다른 지역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네.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주목해봐야 할 것은 이제 서산, 태안 같이 합쳐져 있는 곳이거든요. 서산이 태안의 이제 인구수가 한 3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제 성일종 후보 같은 경우는 서산 출신이고 나머지 두 후보는 태안 출신이거든요. 예. 그 지역 영향도 상당히 이제 지금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부산 사상을 좀 볼까요? 네,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22.7%, 더민주 배재정 후보가 24.5%고요. 무소속 장재원 후보가 35.8%입니다. 무소속이 아주 선전을 하고 있고요. 전북 전주 병을 보면요. 더민주 김성주 후보 40.2%, 정동영 후보가 38.1%. 정말 호남 진검승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차 범위긴 하지만 더민주 김성주 후보가 앞서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오차범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 뭐 단정적으로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김성주 후보는 현역 의원이고요. 정동영 후보의 사실은 이제 보좌관,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선후배 싸움이라고도 불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후배가 의원으로 있는데 이제 나온다는 것에 대한 이제 뭐 비판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박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동영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의 맹주 역할 이런 예.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초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호남에서의 어떤 세대의 분리 현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5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국민의당 후보, 또 네. 저연령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후보 이 불리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마 박빙 승부로 갈 가능성이 이제 있어서 끝까지 예. 승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에서는 더민주가 자존심을 챙길지 국민의당이 또 챙길지 한번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총선이 또 주목되는 이유는 그 대권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권 잠룡들의 이제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거의 뭐 부동의 1위입니다. 18.9%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16.8%, 눈에 띄는 점이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거든요. 11.1%,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다음에 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매우 강하게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예. 선거의 주요 후보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또 주목도에 따라서 대선 주자들의 경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지금 이제 오세훈 의원 전 서울시장이 지금 3위로 뛰어 올랐다. 예. 김무성 대표가 이제 순위를 바꾼 것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당 대표로서 최근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 리더십에 대한 비판들이 있게 되면서 일정 부분 지지율이 빠지게 되고요.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워낙 지명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종로에서 경선 과정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지지율이 올랐는데요. 예.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 내에 어쨌든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데 상당한 이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주자 지지도 지금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라고 했는데 리서치로 정정을 네,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은 야권은 지금 대선 후보가 많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그다음 박원순 서울시장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많은데 새누리당 예.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김무성 대표 단독으로 이제 약간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예.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였는데요. 최근에 대권 주자 그 지지도를 보면은 옥새 파동이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지지도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마지막에 옥새 투쟁으로 해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개파 공천 갈등의 어떤 후유증, 예. 역폭풍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나 이런 대선 후보 지지도는 떨어졌지만 김무성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예. 본인과 본인 주변의 많은 개파들 챙기고 또 비박 의원들 챙겼기 때문에 정치적인 실리는 또 네. 챙겼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당 총선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면 지지도도 또 따라서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사실 이제 옥새 파동 과정에서는 이제 박근혜 예. 대통령과 일정 정도 대결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이 일정 부분 김무성 대표에 대한 지지에서 빠진 것이거든요. 예. 그것을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어내느냐, 본인의 대중적 메시지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을 다시 제고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상당히 상처를 입게 되느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서 김무성 대표에게는 매우 중요한 아마 네.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선에서 희비가 어떻게 엇갈리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